인터배터리 06에서 흥미로운 발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휴머노이드 로보종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배터리 기술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늘 새로운 화학 조성, 새로운 셀 구조, 새로운 로드맵이 등장합니다. 시장은 이미 이런 발표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발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터리 샘플 공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AI 산업의 물리적 인프라, 더 정확히는 로봇 시대의 에너지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사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전고체 배터리는 20년째 곧 나온다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을까요? 둘째, 그렇다면 이번 삼성 SDI 발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셋째, 이 기술 경쟁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배터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전고체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사용하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거의 이상적인 배터리처럼 들립니다.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질 수 있고 화재 위험은 낮아질 수 있으며 충전 속도와 수명 역시 개선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오랫동안 배터리 산업의 성배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늘 그렇듯 이론적으로 아름다운 기술이 반드시 산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기술은 아닙니다. 전고체 배터리 역시 바로 그 함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개념은 훌륭했지만 현실은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배터리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것은 결국 리튬 이온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며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양극, 전해질, 음극, 이 세 요소가 핵심입니다. 두 개의 물 저장 탱크와 그 사이를 잇는 길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양극과 음극은 각각 리튬을 저장하는 두 개의 공간이고 전해질은 그 사이를 오가는 통로입니다. 배터리가 작동할 때 본질은 하나입니다. 리튬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동하느냐. 방전할 때는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가 외부 회로를 따라 흐르고 우리는 그 전기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 켜지고 차량이 움직이고 로봇이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충전할 때는 반대입니다. 외부 전력을 사용해 리튬을 다시 양극에서 음극으로 밀어넣습니다. 결국 배터리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리튬을 왔다 갔다 시키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순간 이 단순한 원리가 갑자기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성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씁니다. 액체는 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 안에서 이온 역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액체 전해질은 리튬 이온이 달릴 수 있는 넓은 고속도로입니다. 반면 고체 전해질은 분자 구조가 고정되어 있고 이온이 지나갈 통로가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 고체 전해질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골목길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이론적으로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출력 성능과 속도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지만 정작 리튬이 잘 못 움직이면 성능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구조 균열 문제입니다.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내부 재료가 계속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액체 전해질 배터리는 이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액체는 빈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틈을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체 전해질은 다릅니다. 딱딱한 고체는 반복 사용 과정에서 양극, 전해질, 음극 사이에 미세한 틈을 만들기 쉽습니다. 벽돌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틈이 커질수록 전기가 흐르는 경로는 나빠지고 저항은 증가하며 성능은 감소합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단지 좋은 소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들이 수천 번의 충방전 뒤에도 서로 완벽하게 붙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오해가 많은 문제, 리튬 덴드라이트입니다.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하거나 구조가 불안정할 경우 리튬은 음극 위에 균일하게 쌓이지 않고 한 점에서 뾰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정말 나뭇가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덴드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금속 가지가 계속 자라 결국 전해질을 뚫고 반대편 양극까지 닿으면 원래 외부 회로를 통해 흘러야 할 전류가 배터리 내부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즉 내부 단락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시장이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급격한 발열, 전해질 분해, 가스 발생, 그리고 화재 위험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쓰니까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액체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물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고체 전해질은 완벽하게 균일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양극,
전해질, 음극이 만나는 계면에는 미세한 틈이 존재하고 충방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전류는 균일하게 흐르지 않고 특정 지점으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리튬이 다시 뾰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즉, 덴드라이트는 액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체에서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전고체의 핵심은 리튬 금속 음극을 사용하는 데 있고, 이 구조에서는 덴드라이트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배터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덴드라이트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덴드라이트를 완전히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배터리 기술의 본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리튬이 빠르게 이동하게 만드는 것. 둘째, 그 구조가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것. 셋째, 덴드라이트를 막는 것. 배터리 혁신이란 결국 이 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이온 이동이 더 어렵다면서 왜 전고체 배터리가 더 좋은 배터리라는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을 정확히 짚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전해질의 이온 이동 속도, 다른 하나는 배터리 전체 구조가 제공하는 성능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이유는 단지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리튬 금속 음극을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전고체의 본질은 전해질보다 오히려 음극의 변화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과 흑연 음극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흑연이 리튬을 저장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흑연은 층 사이에 리튬을 끼워 넣는 구조라 저장 용량이 제한적입니다. 흑연의 이론 용량은 그람당 약 372mAh 수준입니다. 반면 리튬 금속 자체는 그람당 약 3860mAh입니다. 10배 차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죠. 리튬 금속은 훨씬 더 큰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 거대한 창고를 쓰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액체 전해질 환경에서 리튬 금속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충전 과정에서 덴드라이트가 매우 쉽게 자라고 내부 단락과 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산업은 더 낮은 성능을 감수하면서도 흑연 음극을 선택해왔습니다. 성능보다 안전성과 수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의 전략적 가치가 등장합니다. 고체 전해질은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체라서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점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이 처음으로 열렸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 통제가 실제 양산 수준에서 구현된다면 시장에서는 비로소 리튬 금속 음극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성과 수율 때문에 낮은 성능의 흑연 음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큰 에너지 저장 능력을 가진 리튬 금속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에너지 밀도는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더 가벼워지고 같은 무게에서 더 긴 주행거리와 더 긴 작동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양산 수준에서 구현된다면 시장은 비로소 리튬 금속 음극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에너지 밀도는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더 가벼워질 수 있고 같은 무게에서 더 긴 주행거리와 더 긴 작동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점에서 보면 이는 더욱 중요합니다. 로봇은 자동차보다 훨씬 엄격한 에너지 제약을 받습니다. 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가벼워야 하고 안전해야 하며 좁은 공간에 높은 에너지를 담아야 합니다. 결국 로봇 시대의 핵심 병목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배터리일 수 있습니다. 똑똑한 두뇌를 가진 기계가 등장해도 그 몸을 오래 움직일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은 생각보다 빨리 확장되지 못합니다. 충전 속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전 속도를 전해질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음극 구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흑연 음극에서는 리튬이 층 사이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리튬 금속 음극에서는 리튬이 표면에 직접 쌓이는 방식이므로 훨씬 빠른 충전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덴드라이트와 안정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체 전해질 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체는 액체보다 이온 이동이 불리할 수 있고 실제로 연구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황화물, 산화물, 고분자 등 다양한 전해질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고체 전해질이란 결국 액체 전해질에 가까운 이온 전도도를 가지면서도 고체의 안전성과 구조적 장점을 유지하는 재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히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전해질, 음극, 계면 안정성의 3중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복합 퍼즐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좋은 도료를 갖고 있지만 창고가 작은 시스템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도로가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대신 창고가 압도적으로 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능의 잠재력은 전고체가 훨씬 더 큽니다. 여기까지가 기술 이야기라면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번 삼성 SDI 발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I가 휴머노이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개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회사가 전고체를 단순히 자동차의 차세대 배터리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은 오랫동안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의 연장선에서만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고체 배터리의 초기 상용화에 더 적합한 영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가격, 수율, 수명, 대량 생산성까지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하지만 로봇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감수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의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즉 전고체 배터리는 처음부터 대중차 시장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많은 혁신 기술이 그랬듯 더 좁고 더 비싸지만 더 절실한 시장에서 먼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 발표를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시장 진입 순서에 대한 힌트로 읽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언젠가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라기보다 먼저 로봇, 드론, 항공, 고부가 특수기기 같은 영역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며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삼성 SDI의 이번 방향성은 꽤 영리합니다. 시장은 종종 가장 큰 시장만 바라보다가 실제로는 가장 절박한 시장이 먼저 열리는 장면을 놓치곤 합니다. 정리해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전해질 고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튬 금속 음극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즉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소재 변화가 아니라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한계를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 SDI의 발표가 흥미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의 미래 기술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고체 배터리의 첫 번째 시장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에너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배터리 산업 내부에서는 전고체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배터리를 훨씬 더 싸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가장 집착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다음 2편 영상에서는 전고체보다 더 중요한 기술, 테슬라 건식 전극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새로운 소재가 아니라 새로운 제조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3월 13일 김태성 올림